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쑥쑥 박사는 주로 4, 5, 6, 7세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물론 할머니, 손주를 돌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엄마 친구가 나랑 안 논대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둘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역할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쑥쑥이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엄마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쑥쑥이는 6살 된 어린이입니다. 네. 나 이제 유치원 안 갈 거야. 왜? 유치원 안 가면 어떻게 하려고? 재미도 없고 친구들이 나랑 안 논대. 누구야? 선생님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또 그 친구 이름이 뭐야? 걔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네. 이렇게 아이들이 친구랑 나랑 안 논대 그러면 엄마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는데 또 엄마들은 주로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럼 다른 친구랑 놀아. 너도 그 친구랑 놀지 마. 그러면 이제 저 친구를 빼고 자꾸 그래서 마음에 안 맞는 친구들을 다 빼면 쑥쑥이는 누구랑 놀게 될까요? 혼자 놀아요. 네. 네. 내가 어떻게 했길래 친구들이 안 놀아주니? 아, 무조건 쑥쑥이를 나쁜 어린이로 말하는군요. 네. 네, 네. 선생님한테 말하지 그랬어. 선생님이 뭐래? 아, 쑥쑥이가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선생님한테 의존하게 하군요. 그럼 선생님이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해줘야 되죠? 글쎄요. 음. 또 할머니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아유 우리 착한 우리 손주를 누구야 그 나쁜 친구가. 네. 그래서 친구를 무조건 나쁜 친구로, 나쁜 사람으로 말하는군요. 네. 네. 이럴 때 엄마들은 안 놀아줘서 유치원 안 간다는 소리에 화가 나면서 아, 내 아이는 착한데 도대체 어떤 집 아이가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엄마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따돌림 당하고 있었는데 뭐 했나? 원망하는 마음도 듭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이 쑥쑥이하고 놀아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네. 되게 이제 이런 상황은 6살, 7살들에게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네. 실제로 유치원에서 보면 상황이 되게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네네. 먼저 하나는 아이들이 몇 명이서 이미 어떤 놀이를 시작했는데 쑥쑥이가 중간에 끼어들어올 경우에 네. 이 쑥쑥이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 놀이의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자기가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고 말을 했지만 보면 쑥쑥이가 가서 지멋대로 행동을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배척을 네. 당한 네. 경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내가 가서 나쁘게 행동해서 친구들이 행동했어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고 얘기하니까 엄마들은 내 아이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이가 내성적이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서 말을 못하고 네네. 속으로 끙끙 앓고 쳐다보다만 온 거예요. 예. 실제로 친구들은 그 쑥쑥이가 우리랑 같이 놀고 싶어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안 끼워줬다고 집에 와서 친구들이 나랑 안 논다고 유치원 안 간다고 네, 하는 네,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상황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엄마들이 아이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그렇죠. 그 다음에 대책을 또 잘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아이들이 안 놀아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번에 우리 선생님이나 나나 우리 어른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도 친구 모임 많으시죠? 저도 많은데 아휴, 어떤 친구가 싫으신가요, 선생님? 모이면요 자기 이야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를 안 줘요. 다 떠들어. 네. 또 어떤 친구가 뭐, 있을까? 뭐 남편 자랑, 뭐 자식 자랑, 막 이런 자랑을 막 하면 뭐 가끔은 저도 그런 자랑을 하지만 너무 심하면 좀 짜증이 나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우리 돌아오면서 하는 이야기 있어요. 야, 오늘도 우리는 이 뻥끗도 못했어.
아이고 걔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내가 어떻게 참았다니? 네. 그래서 우리가 웃고 말지요. 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그 사회성에 대해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논문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사회성 발달 그러면 지금처럼 쑥쑥이처럼 내가 친구들하고 놀이에 끼어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놀이에 잘 끼어들 수 있나를 연구한 논문이 있었는데, 예. 이제 아이들이 뭐 모래놀이터나 이런 데서 놀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쑥쑥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보통 엄마들이 생각할 때는 야 나도 놀래 나랑 같이 놀자 그러고 씩씩하게 거기를 헤집고 들어가면 걔가 제일 좋은 사회성이 좋다 방법. 그러고 똑똑하다고 예, 생각을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논문에서도 그걸 해봤어요. 1번 나도 놀래 하고 끼어 들어가는 친구. 네. 2번 아 나도 놀고 싶은데 하는 마음은 있으나 자기가 이렇게 함부로 끼어들지 못하고 아, 나를 언제 끼워주나 이런 끼워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친구들이 이렇게 놀다가 저 친구가 와서 계속 앉아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보다가 야 너도 놀래? 그러고 끼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 오히려 2번처럼 나도 놀고 싶은데 하는 표정으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친구가 성공하는 확률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의외네요. 네, 그래서 네. 저도 되게 신선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씩씩하게 해집고 들어오는 애보다 이 물끄러미 보고 있는 아이를 끼워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일단 벌어진 놀이판을 내가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네네. 그건 아이들에 대한 배려겠죠? 예. 그런 배려와 존중이 있기 때문일 거고, 아 저렇게 우리를 배려하는 친구는 우리가 끼워줘도 지 맘대로 휘젓지 않겠다 이런 그런 믿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다짜고짜 나도 같이 놀자 하고 끼어드는 게 꼭 좋은 사회성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쑥쑥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치원에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밉다는 것도 아니고 쑥쑥이가 진짜 원하는 것. 쑥쑥이의 욕구는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나 할머니들 뭐라고 했어요? 걔가 누구니? 선생님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걔 이름이 뭐야? 또 어떤 엄마는 걔랑 놀지도 마라. 다른 애들하고 놀아. 또 어떤 어머니는 용감하게 그냥 들어가 놀아! 라고 하는데 이거는 쑥쑥이가 진짜 원하는 욕구는 아니에요. 쑥쑥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친구가 나랑 안 놀아 했을 때 이때가 친구 사귀는 법을 배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우리 쑥쑥이가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엄마나 할머니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다시 역할놀이를 해볼게요. 처음에 했던 역할놀이하고는 엄마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이번에도 제가 쑥쑥이를 할게요. 제가 엄마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제 나 유치원 안 갈 거야. 유치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재미도 없고 친구들이 나랑 안 논대. 저런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엄마한테 말해볼 수 있겠니? 오늘 블록놀이 하고 싶었는데 나도 친구들이 나는 안 된대. 아, 그랬구나. 그래서 쑥쑥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유치원 가기 싫어졌구나. 그 친구들이 왜 안 된다고 했지? 자기들이 블록으로 우리 동네 만들기를 벌써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내가 끼워줄 수 없다는 거야, 나를. 아, 그랬구나. 그런데 우리 친구들하고 블록놀이를 쑥쑥이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랑 생각해서 연습해 볼까? 엄마가 쑥쑥이 역할을 해볼게. 나도 친구랑 같이 놀고 싶다. 안 돼. 그럼 나는 언제 같이 놀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우리 동네를 만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끝나고. 그럼 끝나고 같이 놀 수 있어? 그래. 알았어. 그래. 그럼 끝나고 같이 놀자. 네. 이번에는 아이가 내일 이제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하고 블록놀이를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쑥쑥아, 내일 어떻게 하면 친구들하고 블록놀이를 같이 할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놀이 시작하기 전에 블럭놀이 영역에 빨리 가서 나도 같이 할래. 그렇게 할 거예요. 아, 정말 좋은 생각이야. 네. 이렇게 해서 내일 쑥쑥이가 성공을 했으면 아주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한다고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네, 엄마들은 내일 한번 시도를 해서 아이가 실패를 하면 거기서 포기합니다. 아, 안 돼. 그거 안 되잖아. 이렇게. 그리고 그런데 이제 예상치 않는 또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도 성공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쑥쑥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죠. 네. 오늘 어땠어? 못 놀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됐는데 너가 아침에 블록놀이 시작하자마자 간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고 또 그 상황에 맞게 또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그런 쑥쑥이가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날 가서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도 그게 쉽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루 만에 단번에 성공하지 않는데 매일매일 연습해서 결국은 쑥쑥이가 혼자서 친구들을 사귀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엄마가 전화해서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말해주고 그 친구 엄마한테 전화해주면 엄마가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전화를 해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친구 사귀는 방법을 배워야 될 시기가 6살인데 6살은 아까 좀 친한 친구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친한 친구 사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지 못하면 7살이 되면 이렇게 그룹이 생깁니다. 우리끼리 놀자 이렇게. 그래서 쟤는 우리 팀 아니야 이런 게 좀 생기는데 이 6살들이 그거를 배우지 못해서 그 그룹 안에 못 들어가면 약간 이제 이렇게 소외당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심해지면 초등학교에 가면 이제 왕따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초등학교에 가서 쫓아다니면서 엄마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친구들이 대응을 해야 되고 본인이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6살 때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 할 때 지금 선생님한테 전화해주고 엄마한테 전화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쑥쑥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서 격려해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친구 사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니네요. 맞아요. 쉬운 방법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머님들이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자꾸 이야기해보고 서로 해결 방법도 찾고 공감도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네요. 이제 저기 쑥쑥이하고 한번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쑥쑥이는 유치원에서 어떤 친구가 좋으니? 나랑 잘 놀아주는 친구. 최고야. 잘 놀아주는 친구. 또? 착한 친구요. 어떻게 착한 친구니? 잘 도와주고요. 또 양보해주는 친구요. 뭘 도와주는지 주로? 내가 놀잇감 정리할 때 같이 도와주는 친구요. 아주 좋은 친구네요, 정말. 또 어떤 친구가 있을까? 밥 먹을 때 같이 먹어주는 친구도 좋고. 또 어떤 아이는 김치 잘 먹는 친구가 좋다고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가? 선생님 말 잘 듣는 친구를 좋아해요, 아이들은. 자기는 말 안 들을지라도 다른 친구가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싫어해요. 선생님 말 잘 듣는 친구를 또 좋아합니다. 또 친구들 밥 먹고 있는데 나 저기 가서 물 떠다 주는 친구. 그랬더니 아이들이 놀라가지고 고마워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착한 어린이를 좋아하는 거죠. 그럼 어른들도 착한 어른을 좋아하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생님? 맞아요. 이 친구 중에 정말 양보하고 배려하고 많이 도와주고 이런 친구가 좋지. 맨날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렇죠. 자기의 그 또 작은 이익을 챙기고 그러면은 그런 친구가 좋을까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그 친구 모이는 모임에는 안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배려심이 좀 있는 친구. 남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친구. 그렇죠. 참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네요. 네. 그럼 우리가 또 쑥쑥이한테 물어보죠. 쑥쑥아, 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니? 잘 놀아줘요. 잘 놀아주는 것도?
그다음 좋아하는 친구랑은 밥도 같이 먹고 그래요. 그렇죠. 음. 또 뭐 잘 놀아주고 밥도 같이 먹고 네. 놀이터에서도 같이 놀아요. 놀이터에서 같이 놀고 음. 쑥쑥이 걱정할 거 없네요. 친구들의 네. 마음을 네. 잘 알아서 네. 배려심 있게 행동을 하네요. 제가 이 그 친구에 관한 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아빠! 나 은철이 녀석 한바탕 때리고 싶어! 나쁜 새끼야! 화가 안 풀렸을 때 아빠가 너 은철이한테 굉장히 화가 났구나? 그런 막 이야기를 은철이가 내 공책 던져 그런 아빠가 한참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올라갔던 화가 내려가더니 그런데 사실 아빠 나도 잘못한 게 있어요. 내가 은철이한테 욕했거든요. 그랬구나. 욕할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났구나. 그랬더니 마지막에 은철이가 스스로 나 내일 가면 은철이한테 내가 너한테 욕한 건 잘못했다고 사과할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대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쑥쑥이가 아이가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문제, 모든 행동의 이유도 본인이 알고 해결 방법도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걸 보고 우리 쑥쑥이가 많이 컸구나라고 아버지가 생각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혹시 선생님 이런 비슷한 사례 없으신가요? 저도 아주 인상적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어떤 유치원에서 이제 7살 남자아이, 7살 남자아이가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 친구는 너무 이제 여러 명의 친구들을 때려놓고 너무 싸움이 잦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그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어했던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 방에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원장 선생님 방에 데리고 왔어요. 저는 그날 그 유치원에 컨설팅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께서 교수님이 좀 얘 좀 데리고 얘기 좀 해보세요. 저한테 이제 이 친구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가 배운 대화의 기술 뭐 이런 걸 해서 이 아이의 마음을 공감을 해주고 이 아이의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정말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런 겁니다.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친구를 때려서 지금 여기 내려왔는데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니? 그랬더니 그날도 자기가 때리기는 했지만 때리기 전에 그 친구가 자기 놀잇감을 이렇게 팔꿈치로 슬쩍 안 보이게 건드리고 지나갔다는 약을 올렸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이걸 미처 못 보신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화가 나서 때린 거예요. 물론 때린 건 잘못했지만 제가 먼저 나를 약을 올렸는데 맨날 자기만 혼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지. 네. 그러면서 아이가 말을 하던 끝에 그런데 엄마도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맨날 어떻게 그래? 그랬더니 엄마도 맨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아이 본인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놀이터에 가면 아마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것 같아요. 다 친구들을 때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억울한 거나 화난 거를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못 배워서 자꾸 때리니까 이 어른들은 그 결과만 보고 쟤는 친구를 때리는 아이.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물론 자기가 친구를 때릴 때가 더 많았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구나. 네가 너무 억울했구나. 그리고 오늘도 네가 그 친구가 사실은 먼저 너를 약으로 올렸기 때문에 너가 때린 거구나. 근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렇게 했더니 자기도 안 돼요. 자기가 친구를 때린 거는 잘못한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앞으로 때리지 않겠다. 그 다음에 교실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똑같아요. 아까 그 친구하고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해주고 싶은 우리 선생님들이 맨날 훈계할 때 하는 말을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기뻤고 역시 아이들도 다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교실에 올려보냈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걔가 내일부터 바로 모범생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엄마들이 이제 함정에 빠지죠. 너가 어저께 착하게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머리로는 그렇지만 아직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억울함도 풀어주고 야 그래도 너가 오늘은 어떤 거는 잘 참았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거를 조절을 해가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자기가 다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죠. 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날 그 아이는 하루 행복했을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사실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친구가 나랑 안 놀아줘. 한 번쯤 엄마들이 겪었을 법한 그런 사례를 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면 친구가 나랑 안 놀아준다고 했을 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알으셔야 될 것은 먼저 아이가 속상했던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야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네. 너가 속상한 것, 너의 감정, 너의 생각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을 해주면 그런 공감을 해주면 아이들의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이해해주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네. 아이가 진정 원하는 것. 우리가 이제 욕구라고 하거든요. 아이가 진정 원하는 그 욕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위에 그 쑥쑥이의 경우 나 유치원 안 갈 거야. 선생님도 믿고 다녀. 이렇게 한 거는 결국 아이의 가장 선생님이 믿고 유치원 안 가는 게 아이의 욕구가 아니고 친구들과 같이 놀고 싶은 게 아이의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롤플레이에서 했던 것처럼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고 문제의 원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다 보면 내 아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도 자세히 알 수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의 입장도 생각할 기회가 되어서 쑥쑥이가 이렇게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기를 기회도 갖게 됩니다. 내 아이만 혼내도 안 되지만 어떤 경우는 내 아이가 잘못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친구의 입장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가 되게 하려면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면서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해결 방법을 아이하고 같이 부모님하고 같이 찾아보고 실전에서 연습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엄마랑 함께 집에서 이야기했던 해결 방법을 유치원에 가서 적용해보고 성공하면 좋고 또 성공하지 못하면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연습하면서 아이 스스로 친구 사귀는 방법을 터득해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내향적인 면도 있고 외향적인 면도 있지만 결국은 살아가면서 터득하게 돼요. 학교 다니면서 또는 졸업해서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터득하게 되니까 우리 아이 지금 내향적이고 친구를 잘못 사귄다고 지나치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내향적인 아이들은 외향적인 아이하고 다르게 친구가 적고 또 친구 사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것도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랑 놀고 누구랑 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회성이란 말은 친구 사이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힘이고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유치원 컨설팅을 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엄마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가 착하면 바보 같다? 그래서 내 아이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착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착한 바보와 착한 똘똘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른들도 친구가 착하고 배려해주고 양보하고 그런 친구를 좋아하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좀 약삭빠르게 하고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네. 우리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의문의 일패 이런 말이 있는데 의문의 일패란 뭡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자기가 패배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 친구는
너무 약삭 빠르고 이기적이고 음. 그래 그러면 그 친구를 소개하지 안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어디서 한번 패배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음. 그런데 이제 엄마들은 이렇게 뭔가 자기 주장을 하고 권리를 그게 찾고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그래서 막 그게 심해지면 갑질로 가는데 그래서 너가 착하면 바보같이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가 착한 바보만 있는 게 아니고 착한 똘똘이로 키우자. 그래서 이 아이가 똘똘하지만 착한 어린이. 예를 들면 착해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똘똘하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어린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하면 바보 같다고 생각해서 착한 걸 이렇게 싫어하는 은연중 그런 걸 전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아이를 착하지만 똘똘하지만 다른 친구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착한 어린이로 키우겠다. 그러면 그 친구는 분명히 친구들이 많은 좋은 사회성을 가진 그런 어린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한 똘똘이 네.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은 6, 7세 아이들의 친구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엄마,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네, 아들, 딸, 사위, 며느리에게 추천을 해주시고 네. 이렇게 아이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하시면 그런 육아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